자, 오늘은 드디어 사회의 마지막에 꼭 토론 수업을 위한 신도시를 만드는 까닭과 신도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라는 게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예상해서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도시라는 건 새로운 도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를 왜 만들까?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택이 부족하고 차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너무 몰려 살다 보니까 쓰레기도 너무너무 많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이야. 인구가 집중되니까 주택도 너무 많고 부족하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고 소음 공해도 심해졌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살게끔 분산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친구들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것은 한 도시의 모습을 나타낸 조감도예요. 이런 것을 조감도라고 합니다. 도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림으로 그리니까 물을 검게 그리겠어? 아니, 사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봤어요? 이런 것을 뭐라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든 도시라고 해서 신도시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새롭게 도시를 만든 그림을 조감도라고 하고 여기에서 보이는 모습은 앞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고 해놓고 상상하면서 그린 거야. 자, 두 번째, 요것을 본 느낌이 어떠한가? 물이 맑았어. 또 아파트가 많아. 글이 잘 안 나와. 좋아. 새로운 것 같아. 계획적으로 만들었어. 길도 깨끗해. 물도 맑아. 이런 도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시인데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한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도시를 신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까닭. 이런 그림을 왜 그릴까? 응? 오, 길이 발달해. 맞아. 신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길이 편해야 돼. 정말 우리 민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길이 잘 나야 돼. 자, 요런 그림을 왜 그릴까? 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것이다. 예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교과서 105쪽의 지도를 보고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도시의 모습을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요것이 일산이야, 일산.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공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계획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이 맞는 건 아니지. 이것도 분당에, 분당은 어때요? 어떤 게 제일 엄청 많나요? 뭐가 많이 보이지요? 오, 아파트가 많아서. 맞아. 사람들이, 아파트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지. 그래서, 어, 스모그도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래, 맞아. 그 다음. 안산시, 안산이라고 서울 옆에 있는 건데, 이것도 어때요? 여기는 뭐가 많이 있어요? 아까는 분당에서는 아파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살았어. 자, 안산에는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음? 다시 생각, 이런 것들이 주택에서 나는 것들일까? 어디서, 이런 건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지? 그렇지. 안산은 공장이 많아.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을 이쪽에 많이 지으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지.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겠지. 우리 신도시를 세우는 가장 큰 계획이 뭐랬어? 이유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죠. 인구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도시 문제들이 많아지잖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살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 분당에서는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분당으로 아파트 주택이 싼 곳으로 보내는 거야. 안산은 어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공장이 여러 개 있으니까 굴뚝도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자, 여수도 계획도시인데 뭐가 많이 있어요? 오, 공장이 많이 있네요. 여기도 아까 안산과 마찬가지로 공장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탑 같은 것도 많이 있네요. 여기서 탑은 굴뚝이나 탑은 공장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기랑 연기를 내뿜거나 가져오는 시설입니다. 자, 이런 도시들은 방금 본 일산, 분당, 안산, 여수 이런 도시들을 어떤 도시라고 했지 방금? 그래요. 자, 이런 도시들을 뭐라 할까요? 그렇지. 신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신도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곳의 신도시가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야. 한쪽에만 딱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인구를 다 전국으로 펼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신도시들을 왜 만든가? 또 신도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지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를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신도시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죠. 자, 그럼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까닭을 알아보며 신도시가 가지는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높은
높은 아파트로 가득한 이곳은 분당입니다.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신도시는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긴 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요. 따라서 서울의 인구가 이동하기 좋은 수도권에 위치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공장이 많은 이곳은 여수시의 여수국가산업단지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지역 내에 산업시설을 세우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요. 안산시에 있는 안월 국가산업단지 또한 여러 산업시설을 갖춘 신도시죠. 이렇게 여수시와 안산시에는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가 조성된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인데요. 대전광역시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덕연구단지를 세우고 과학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국가과학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정부 세종청사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수도권에서 떨어진 충청 지역에 위치하며 정부 세종청사와 같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세워져 있죠. 자, 지금까지 신도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런 신도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도 알아볼까요? 분당과 일산과 같은 신도시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도시에 살지만 대도시에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통 문제가 발생하죠. 또 공장이 모여있는 신도시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필수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만들어진 까닭에 따라 다양한 특징과 문제점이 나타나는 신도시. 여러분도 우리 지역의 신도시를 찾아보고 신도시가 만들어진 까닭을 알아보세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든 것을 신도시라고 합니다. 신도시는 만든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 일산이나 분당처럼 아파트가 많은 도시는 우리가 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 부족 문제, 집값이 너무 비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도시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어. 집은 일산에 있고 직장은 서울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길이 많이 좋아 발달되어야 되겠지. 길이 많이 발달되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어때? 차가 많이 다니니까 교통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지. 두 번째, 안산이나 여수처럼 공장을 많이 세우는 거야. 무슨 산업단지, 무슨 공단처럼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야.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지 일을 하고 점점점 그 도시가 발전되겠지.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서울 지역의 모든 산업과 경제가 수도권에 다 몰려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 점점 서울만 비대해지고 다른 지역은 낙후되겠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지역, 서울과 떨어진 곳에도 이렇게 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에는 과학기술이 있는데 모두 다 모여있어. 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냐?
과학기술을 오늘 내가 컴퓨터를 만들려고 해. 그럼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컴퓨터를 위한 화면, 모니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마우스도 만들어야 되고 본체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시 이런 만드는 공장들이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 가서 부산 가서 모니터 만들고 서울 가서 자판 만들고 대전 와가지고 키보드 만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시간 낭비가 되겠지. 이렇게 모두 다 모여서 만들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자 해서 연구도시를 만든 거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도 서울에 있고 뭐 무슨 장관들도 다 서울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사당도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서울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 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면 세종시주의가 발달되겠지. 세종시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좀 발달시키자, 고루 발달시키자 해서 충청도에 만든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신도시라는 건 어떻게 개발된 새로운 도시일까?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말할 때를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왜 만들어지냐? 다양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택이 부족해요, 일자리가 부족해요, 이렇게 되면 왜 수도권만 발전하고 있어요? 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도시입니다. 이런 신도시는 일산분당, 대도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까? 대도시의 교통? 집값이 너무 비싸. 사람들이 집도 없고 주택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수와 안산은 지역의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고, 대전광역시는 산업? 우리가 뭐든지 다 모아서 하기로 했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를 골고루 전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이런 신도시에도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도시로 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통 문제가 발생할까? 집은 일산인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어. 이렇게 그렇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통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 문제. 뭐가 많이 있는 도시? 뭐가 많이 있는 신도시에는 환경 문제가 발생할까? 뭐를 많이 세워,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지. 공장이 모여있는 신도시에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오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이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양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요거 한 문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답은 빠바밤 신도시 맞습니다. 아주 잘했어요.